파트 1. 밥그릇을 훔친 특수부대. 1592년 4월 부산 앞바다가 검게 물들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20만 대군이 조선을 침략한 것입니다. 임진왜란. 7년 동안 이어진 이 지옥 같은 전쟁을 세계사는 아주 독특한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자기 전쟁, 더 파터리워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나 의병들의 활약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시각에서 보면 전쟁의 양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일본군 부대 뒤에는 전투와는 상관없는 특수임무조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조선의 왕을 잡는 것도 영토를 점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오로지 조선의 가마터, 그리고 그곳에서 흙을 빚는 도공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조선의 사발을 찾아라. 그리고 도공을 산채로 생포해라. 도대체 왜 천하를 호령하던 사무라이들은 고작 밥그릇 하나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이 기묘한 집착을 이해하려면 당시 동아시아 3국이 꿈꾸었던 아름다움의 기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파트 2. 바로크, 로코코, 그리고 클래식. 당시 한중일 세 나라는 도자기라는 똑같은 물건을 만들었지만 그 속에 담긴 철학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것을 서양 미술사에 빗대어 설명하면 아주 흥미로운 지도가 그려집니다. 먼저 중국을 볼까요? 중국은 거대한 대륙입니다. 황제는 자신의 권력이 하늘에 닿기를 원했죠. 그래서 중국의 도자기는 서양의 바로크 양식과 닮아 있습니다. 압도적인 스케일, 완벽한 좌우 대칭, 그리고 화려한 황금색과 붉은색의 용무늬. 그것은 보는 사람을 기죽게 만드는 과시의 미학이자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섬나라 일본은 칼끝 위에 선 긴장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긴장을 달래줄 섬세하고 예민한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마치 서양의 로코코 양식처럼 말이죠. 일부러 비틀어 만든 비대칭, 붓끝 하나까지 계산된 정교한 장식, 그리고 화려한 색감. 그것은 인간의 기교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한의 인공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던 조선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중국처럼 압도하려 하지 않았고 일본처럼 유혹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서양 미술사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경지, 고전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파트 3. 신의 경지, 막사발. 조선의 서민들이 쓰던 밥그릇, 막사발을 보십시오. 막 지어서 막 쓴다고 해서 막사발입니다. 물레 자국은 삐뚤빼뚤하고 유약은 바르다 만 듯 거칠며 굽에는 흙덩이가 툭툭 묻어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도공이 봤다면 이건 만들다 만 불량품이다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조선의 도공들은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은 흙이 휘어지면 휘어지는 대로, 불이 요동치면 요동치는 대로 자연의 섭리에 맡겼습니다. 인간의 의도를 쏙 뺀 상태, 즉 무심의 경지에서 빚어낸 그릇. 이것은 서양의 고전주의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고귀한 단순함의 결정체였습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거미불루 화이불치. 조선 선비들의 이 꼿꼿한 정신이 밥그릇 하나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대한 가치를 먼저 알아본 건 우리가 아니라 적국인 일본이었습니다. 매일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 서야 했던 일본의 무사들. 그들의 눈에 중국의 완벽함은 숨이 막혔고 일본의 정교함은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막사발을 본 순간 그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꾸미지 않았는데 어찌 이리 아름다운가. 이 그릇을 보고 있으면 마치 고향의 어머니 품에 안긴 듯 편안하다. 그들은 이 천한 밥그릇에 이도다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성한채와 맞바꿀 국보로 모셨습니다. 심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수에게 영토 대신 조선의 사발 하나를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땅보다 밥그릇이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그야말로 미학에 미쳐 돌아가는 시대였던 겁니다. 파트 4. 빼앗긴 영혼 이삼평. 전쟁의 끝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일본군은 퇴각하면서 수만 명의 조선 도공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그 중에는 충청도 금강에 살던 도공 이삼평도 있었습니다. 낯선 일본 땅 규슈 아리타에 끌려간 그는 그곳에서 백자 광산을 찾아내고 일본 최초의 백자를 구워냅니다. 일본은 그를 도자기의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가 만든 도자기는 훗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었고 유럽 귀족들의 식탁을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 그릇 마이센이나 본 차이나의 조상이 바로 이삼평의 손끝에서 시작된 겁니다. 반면 도공들을 잃어버린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자기 산업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왕실 제사에도 쓸 그릇이 없어 나무 그릇을 깎아 써야 할 정도로 처참하게 몰락했죠. 우리가 하찮게 여겨 발로 찼던 그릇이 남의 나라의 국보가 되고 우리가 천하게 대우했던 기술자들이 남의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히 영토를 지킨 승리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의식과 기술, 그리고 미래의 산업을 송두리째 약탈당한 뼈아픈 패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파트 5.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아십니까? 지금도 일본 교토의 국립박물관 가장 깊은 곳에는 조선의 막사발, 기자에몬 이도가 붉은 비단 위에 모셔져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 그릇을 보기 위해 무릎을 꿇고 줄을 섭니다. 그 투박하고 찌그러진 그릇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조선의 양반들처럼 진짜 보물을 개밥그릇 취급하며 발로 차고 있지는 않을까요? 중국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본처럼 정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우러나오는 기품. 가장 한국적인 자연주의 클래식.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무심한 아름다움을 이제는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K-아트. 그 시작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꽃으로 역사를 읽는 남자, 농부가 된 락커 농락이었습니다.